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싸우고 있을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중립은커녕 북한과 혼자서 싸우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셈. (2025년 7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 자리에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발언한 미국, 그리고 중국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며 미일이 힘을 합쳐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일본. 그런데 한국의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외교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미일과 한국이 말만 동맹일 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 2기 트럼프 정부 국방정책의 실세 중의 실세인 에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콜비 차관은 아예 대놓고 일본과 호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중 전쟁이 터진다면 당신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미국의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일본과 호주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아예 받지도 않은 동맹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 이것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 2025년 6월 새롭게 들어선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내심 중국,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게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것일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중국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은 마치 태평양 전쟁 직전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실 지금의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호주는 태평양 전쟁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1942년 초, 당시 미국은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괌, 웨이크섬, 필리핀 등이 모두 일본군에게 넘어가면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거점을 잃고 저 멀리 남쪽 끝에 있는 호주까지 밀려나야 했던 처지. 1942년 당시 미국의 서태평양에서의 발판은 호주밖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유일한 거점이었던 호주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되었고,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했던 일본 또한 미국의 동맹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만약 대만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대만이 넘어가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지역까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이 주둔 중인 괌, 오키나와 등 미군 기지가 모두 최전선이 되면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위험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트럼프 정부의 신경은 온통 중국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혼자서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 솔직히 이게 우리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조차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미국이 이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긴다 해도 엄청난 대가를 각오해야 하며 승리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그것은 육군이 아니라 해군과 공군의 대결. 태평양 전쟁 초반에도 해군과 공군의 활약에 따라 승패가 갈렸습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 최근까지 미군의 해군과 공군력은 아시아 지역에서 감히 맞설 자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대만 해협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미군이 바다에서 접근해오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 유사시 중국은 엄청난 물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현대화된 강력한 공군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군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대만과 인근 해역으로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신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 혼자서 중국군을 상대할 경우 대만 침공을 막아내는 데 실패하거나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느새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은 마치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본군처럼 상당한 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겐 지리적 한계라는 약점까지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겨우 160km 거리. 반면에 미국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유사시 미군은 태평양을 건너 원거리에서부터 핵심 전력이 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군은 보급선 유지에 더 많은 노력이 드는 셈. 현대의 군대는 보급선이 끊어지면 그대로 끝입니다. 중국은 미군의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중국은 미군의 주력 부대가 태평양을 건너오기 전에 마치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처럼 구암과 오키나와 등 주요 미군 기지를 무력화하여 미군이 비빌 거점 자체를 없애버리는 전략을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동맹국들의 지원. 중국에겐 없지만 미국에겐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콜비 차관이 아예 대놓고 미중 전쟁이 벌어지면 어찌할 거냐고 물어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말 난처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어떠한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한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중립선언. 우리는 우리 생존이 걸린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분쟁에 휘말릴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처지는 나 홀로 중립이 되고 싶어도 중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대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졌다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오산, 평택 등 주한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 폭격기, 보급기 등이 출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전부 다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사용을 한국 정부가 전면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은 중립을 주장해도 무조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처지. 중국 입장에서도 설사 한국 정부가 중립을 선언한다 해도 한국을 100%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으로선 한국이 은밀하게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야 하기 때문. 그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싸우고 있을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중립은커녕 북한과 혼자서 싸우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셈. 결국 한국은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고 있고 한국의 영토에 실질적으로 주한 미군이 존재하며 더구나 분단까지 된 상태에서는 중립을 하고 싶어도 중립이 안 되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에게 가장 악몽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중립선언입니다. 중립도 실패하고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닌 위치에서 어떠한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끝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